대체로는 과소비가 좀 많습니다. 그 채무를 돌려막다 보니까 계속 커졌다거나 양육비라는 금액이 굉장히 작거든요. 돈 갚으라고 전화하고 이런 경우는 금지 명령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싹 팔아가지고 어머니 돈만 갚아주고 신청인 소유의 유체농산과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금지시켜 주십시오 하면서, 그래서 아버님의 지방세 납부 내역을 제출했는데 왜 본인의 변제금을 깎아가면서까지 자녀를 고려해야 되냐, 계좌 내역하고 카드 사용 내역을 몇 년치를 열어보면 어차피 그 사람이 돈을 어디 썼는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분은 원금의 20%를 변제하고, 그래서 전체 채무액 1억 3,600만 원 중에서 2,700만 원 정도 변제하고 결국은 계좌 사용 내역, 네, 제가 오늘 첫 번째 설명드릴 내용은 여성들의 개인회생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남성들과 달리 특유한 이유들이 있거든요. 나이대에 따라서 분류를 해봤을 때 2030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아직 내가 부양해야 될 자녀도 없고 부모님도 젊으시니까 대체로는 과소비가 좀 많습니다. 이 2030 여성들은 도박이나 토토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내가 친구들하고 만나서 그냥 술 한잔 먹고 돌아다니고 옷 사고 쇼핑 조금 하고 이렇게 그냥 누구나 쓸 수 있는 생활비를 쓴 건데, 그게 자기 소득에 비해서 좀 많이 쓰신 거지. 처음에는 카드 값으로 돌려막다 보니까 어느 순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채무가 굉장히 많아졌다. 이런 게 대부분의 이유이고, 4050 여성들 같은 경우는 생활비 채무가 대부분이죠. 10대 20대부터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하셔서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나에게 생활비 지원을 잘 못해주니까 내가 대학교 때부터 학자금이나 생활비 자취비용 같은 거를 대출해서 쓰다 보니까 그 채무를 돌려막다 보니까 계속 커졌다거나, 또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하는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실직을 한다거나 돈을 잘 벌어오지 못해서 애도 보면서 힘들게 알바도 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채무가 자꾸 늘어났다. 또는 이혼을 하면서, 그 이혼 소송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혼한다고 해서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양육비라는 금액이 굉장히 작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현재 대한민국 물가에서 자식들을 키운다는 게 불가능해요. 한 달에 50만 원, 70만 원, 많이 줘봐야 100만 원, 이것밖에 책정이 안 되거든요. 막상 자녀를 키워보면 교육비라든지 애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비를 쓴다든지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으로 자녀를 키우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혼을 하고 갑자기 생활고가 증가되고 채무가 늘어났다거나 이런 생활비 채무가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두 번째, 금지 명령이란 무엇이고 언제부터 나는 독촉과 추심을 받지 않는가. 개인회생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독촉과 추심이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이것 때문에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채권자가 여러분한테 돈 갚으라고 전화하고 돈 갚으라고 찾아오고 여러분 집에 빨간 딱지 붙이고 여러분 받는 월급을 압류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독촉이나 추심을 들어오는데, 이걸 막아주는 것을 금지 명령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금지 명령이란 걸 내려줘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독촉과 추심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이나 사업 생활을 계속하면서 돈을 계속 벌어서 변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배려를 해주거든요. 여러분 월급, 퇴직금, 유체농산,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추심하는 것들을 막아주는 것을 금지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금지 명령은 언제 나오게 되는가? 금지 명령이 언제 나온다고 일률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오늘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보면 보통 3일에서 4일 차에 금지 명령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조금 늦게 나오면 일주일이나 2주일 있다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단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2번, 3번 계속 신청하면서 신청권을 남용한다거나 여러분 채무 발생한 사유 중에 도박이나 탕진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이유를 차지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금지 명령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너무 염려하실 게 없는 게, 금지 명령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개시 결정을 받으면 개시 결정의 효력 안에는 강제 집행이나 압류를 막아주는 금지 명령의 효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오늘 설명드릴 세 번째 논점은 변제금을 유리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금지 명령까지 받았으면 결국은 법원에 나의 재산과 소득 상태를 소명해서 변제금을 조금 나한테 유리하게 결과를 이끌어내면 좋겠다, 그렇게 희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주식, 코인, 토토, 모바일 카지노, 파워볼, 바카라, 과소비, 사치, 명품, 성형, 가족 간의 편파 변제. 내가 돈이 2천만 원 있는데 요 돈만 배우자한테 싹 변제하고 내일 바로 회생을 신청하겠다. 내가 자동차 1,5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요걸 싹 팔아가지고 어머니 돈만 갚아주고 내일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겠다. 이런 사유들이 없으면 변제금이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방금 말한 사치, 탕진, 편파 변제 이런 사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법원에서 청산 가치를 높여서 여러분 보고 변제금을 더 많이 납부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부양 가족이 많으면 변제금이 내려옵니다. 내가 똑같이 월급을 300만 원 벌어도 내가 부양해야 될 사람이 나밖에 없다, 싱글이다. 그러면
300만 원 빼기 125만 원 해서 월 175만 원을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배우자도 직업이 없는데 밑에 자녀가 2명, 3명 있다. 그러면 300 빼기 3인 생계비 270만 원 하면 월 30만 원 변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양해야 될 미성년 자녀가 많거나 배우자가 아프고 직업이 없고 노부모님을 모실 사람이 없고 사는 집에 월세가 많이 나가고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부양가족 수를 늘리거나 추가 생계비를 늘려서 내가 내는 변제금이 자꾸 낮아지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부양해야 될 가족이 없다. 이미 자녀들이 다 성인이다. 그래서 부양가족으로 들어올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똑같은 월급이라도 변제금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오늘 참고 사례를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참고 사례는 이분이 40대 초반이었는데 채무가 1억 3,600만 원 정도 있으셨고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월 소득이 330만 원 정도 되셨고 가족이 배우자 있으셨고 미성년 자녀 1명 있고 채무가 발생한 이유는 이혼하고 생활고 때문입니다. 특별히 탕진했던 내역은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의 금지명령 신청서를 보면 신청인 소유의 유체농산과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과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시켜 주십시오 하면서 8월 26일에 제출을 했죠. 그리고 8월 29일에 월급, 수당, 상여금, 퇴직금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금지한다. 3일 뒤인 8월 29일에 금지명령이 나오게 됐죠. 신속하게 받은 결과입니다. 채무자들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진술서를 적어서 내야 되거든요. 내가 왜 채무를 발생했는지 적어내는 건데 그걸 한번 살펴보면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 사업이 힘들어서 부도가 났고 결혼해서 살았는데 남편도 경제적 형편이 별로 안 좋아서 생활비 채무가 늘어났는데 오랜 발거 끝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 재혼을 해서 다시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돌려막기가 계속 이어졌다. 이 채무자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도와드리는 것까지 추가 생계비로 일부 반영하려고 하였거든요. 아버님의 초본 등본, 지방세에 납부했던 내역들, 그리고 지적 전산자료 이런 것들을 제출해보라. 보존 권고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지방세 납부 내역을 제출했는데 예전부터 부동산 같은 걸 소유하고 있지 않다. 지적 전산자료 제출해도 부동산 없다. 이런 것들을 증명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은 월급이 330만 원인데 본인하고 미성년 자녀 하나 포함하면 210만 원 빼는 게 맞는데 아버지에 대한 생계비 지원까지 포함해서 250만 원을 빼게 됐죠. 그래서 대략 330 빼기 250만 원 하면 월 78만 원 변제하는 것이고 이걸 36회 변제하면 2,700만 원 정도를 변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결과가 잘 나오신 편입니다. 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한 명 있으면 보통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자녀에 대한 부양료를 내 변제금에서 깎아달라 그러면 법원에서는 아니 자녀는 회생 안 하는 남편이 키우면 될 거 아니냐 왜 본인의 변제금을 깎아가면서까지 자녀를 고려해야 되냐 이렇게 반응이 나오거나 아니면 일부만 인정해 주겠다 나머지 일부는 남편이 부담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자녀 한 명 목도 온전히 빼서 본인 자녀 210만 원 빼고 내 노부모님에 대한 지원금 40만 원 이상 인정받아서 250만 원 정도를 빼게 됐던 거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의 진술서나 통장, 계좌 사용 내역들을 전부 다 확인해 봤을 때 계좌 사용 내역에 특별히 사치나 탕진한 게 거의 없었거든요. 진실되게 생활비만 썼던 것밖에 없고 이 채무가 예전부터 오랫동안 돌려막기 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어한 정직한 채무자다. 이런 게 드러나니까 법원에서도 아마 좋게 통과해 줬던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계좌 내역이나 카드 사용 내역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억울하다 나는 정말 성실하게 살았다 말을 해도 계좌 내역하고 카드 사용 내역을 몇 년치를 열어보면 어차피 그 사람이 돈을 어디 썼는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계좌 내역하고 카드 사용 내역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분은 원금의 20%를 변제하고 나머지 80%를 탕감받게 되었고 이자는 100% 탕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채무액 1억 3,600만 원 중에서 2,700만 원 정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탕감받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젊었을 때부터 가정 형편이 별로 안 좋아서 대출을 내서 생활을 했다거나 자녀 생계비 때문에 채무가 계속 늘어났던 사람들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3, 4일 만에 늦으면 1주, 2주 정도 만에 금지명령이 금방 나오니까 또는 금지명령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개시결정 받으면 금지명령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채권자의 독촉이나 추심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변제금은 탕진 내역이 없으면 좀 내려올 수 있고 미성년 자녀나 늙으신 부모님을 부양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좀 더 내려올 수 있으니까 부양가족에 대한 사유가 많으면 변제금이 낮아진다. 그리고 변제금을 결정하는 탕진이 있는가 없는가는 결국은 계좌 사용 내역, 카드 사용 내역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좌 내역이나 카드 내역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이상입니다.